못 풀었던, 풀어서 이제 들을 필요 없으면 뒤에 다른 틀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필요한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공비가 양수인, 공비가 R이라고 하면 공비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n이 3부터예요. 3부터 무한하게 an이라는 등비수열을 더했더니 그게 3분의 4더라. 자, 그러면 공비를 r이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말로 안 써도 되겠네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 한 번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1 더하기 공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는 이게 20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은 자 공비가 양수니까 1 더하기 r 양수겠죠? 그럼 0이 아닌 숫자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1 더하기 r분의 2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급수 얘기를 해볼 텐데 시그마 n이 3부터라는 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한히 a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야. 이 녀석은요. 우리가 1부터 무한히 더하면 이게 이제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뭘 제외해야 되냐면 세 번째 항부터 더할 거니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더한 걸 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20이었거든. 그리고 20 제외할 거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무한하게 더하는 건 이거는 등비급수라고 했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수렴 조건에 따라 그 수렴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20을 뺀 값. 그게 문제에서 3분의 4라고 준 거야. 이렇게. 오, 그러면 조금 전에 첫 번째 항의 관계식이 1 플러스 r분의 20이었으니까 그것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분모는 1 마이너스 r이고요. 첫 번째 항 a1 대신에 1 플러스 r분의 20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기 20 하는 게 3분의 4다. 그리고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식은 1-r과 1 플러스 r이 곱해져서 분모로 갈 거니까 전개까지 하면 합차니까 1 빼기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의 20은 자, 마이너스 22항에서 3분의 4랑 계산하면 3분의 64 되겠죠. 정리만 잠깐 하면 되겠네요. 4로 나누면 5, 4로 나누면 16 따라서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16, 1-r 제곱이 15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1-r 제곱은 16분의 15 그래서 r 제곱은 16분의 1 그러면 제곱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결론 공비는 4분의 1 양수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첫 번째 항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아까 첫 번째 항 관계식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다가 지금 r 자리에 4분의 1을 뿅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4분의 1분의 20.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4 더하기 1은 5, 20 곱하기 4 이렇게
그래서 16. 정답은 16이에요. 자,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사실 나열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열의 기본이 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러한 수열이 첫 번째 항이 2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 조건에 따라 한 번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은 2다라는 거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나 조건에서 n 자리에 1을 넣는 거거든. n 자리에 1을 넣으면 한번 보면은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A1을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1이라는 건 앞서 있었던 항의 숫자인데 그거 계산을 해보면 2의 제곱 더하기 2니까 6이겠죠. 그러면 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겠니? 1이죠, 그죠? 그래서 1은 1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구하면 방금 했던 대로 바로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더하기 그 항.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 2네, 그지? 2를 5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니? 안 나눠지니까 얘는 나머지 그대로 2겠지. 어라? 그러고 보니까 네 번째 항은 또 똑같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항 구했던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그거. 그러면 6 나누기 오니까 역시 나머지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때? 반복되는 구조 보여?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나열해본다라고 하면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2, 네 번째 항은 1, 다섯 번째 항은 2 이렇게 이 일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수열이야. 자, 그러면 시그마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수열을 더해보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쭉 나열해볼게.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넣는 거니까 분모는 3의 1제곱이라서 3이고 분자는 a1이니까 첫 번째 항 2가 되겠죠. 더하기. 두 번째 항은 분모는 이제 3이 거듭제곱,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A2니까 1이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 그래서 패턴은 분모는 계속 거듭제곱이 늘어날 거고 분자는 2, 1, 2, 1, 2, 1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되겠다. 이거 등비급수라고 할 수 있니? 안 되지. 이 등비 수열이 아니니까, 그지? 그런데 구조 자체는 등비 수열이 섞여 있는 구조야.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좀 지어볼게. 분자가 2인 녀석과 그렇지 않은 녀석으로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그럼 분자가 2인 녀석을 2로 묶어내면서 괄호 안으로 묶어보면 3분의 1, 그 다음에 3의 세제곱분의 1, 그러면 두 칸씩 띄는 거니까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더하기, 이번에는 분자가 1인 녀석 묶어보면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두 칸씩 끼니까 3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이제 각각 보니까 등비급수잖아, 그지? 공비가 얼마야? 얼마 곱해야 돼? 그렇지. 9분의 1을 곱해야겠죠. 여기도 9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어머나, 그러면 등비급수인 거 알았고 공비가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등비급수 결과 어떻게 구한다?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2 곱하기 1 공비분의 1 분의 첫째 항 3분의 1 더하기 1 공비분의 첫째 항 3제곱분의 1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9 빼기 1은 8, 9 곱하면 3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도 9 곱하면 9 빼기 1은 8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분의 6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이게 P분의 Q.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P제곱, Q제곱은 다음 문제였네. P 더하기 Q는 15.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요. 좌표 평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좌표를 n, 3의 n제곱이래.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좌표를 이렇게 볼게요.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겠다.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n, 그 다음에 그때 이 정도가 3의 n제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n의 좌표 여기라고 할게요. pn. 그 다음에 qn은 n, 0이래. 어머나, n, 0은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qn. 그 다음에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pn, qn 플러스 1, qn 플러스 2, pn 플러스 1이야. 요거 점들을 다 찍어봐야 되죠. 그죠? 그럼 가만히 보면 pn이랑 qn은 지금 없지만 pn, qn은 찍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의미가 먼저 뒤에 있는 녀석 p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지금 pn 찍은 거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x좌표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y좌표는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점을 찍어보면 한 칸 n 플러스 1이 이 정도라고 할게요. n 플러스 1. 그때 이 정도가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면 pn 플러스 1이 이 정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pn 플러스 1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q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1의 점과 x좌표를 똑같이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치? 여기다 적을게요. qn 플러스 1이 되겠지. 맞나요? 아까 pn의 x좌표랑 같은 게 qn이었으니까 pn 플러스 1의 x좌표랑 같은 게 q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qn 플러스 2도 있어. 그럼 뭐야? 얘는 n 플러스 2, 3의 n 플러스 2 제곱 pn 플러스 1을 찍고 그것의 x좌표랑 같은 녀석이 qn 플러스 2지.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얘가 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qn 플러스 2점이 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pn, qn 플러스 1, qn 플러스 2, pn 플러스 1을 연결해 봅시다. pn과 qn 플러스 1 연결했고요. qn 플러스 1과 qn 플러스 2 연결하면 요노마가 되겠지. 신나게 할까? 다시 할게요. pn, qn 플러스 1과 qn 플러스 1과 qn 플러스 2 요거 되겠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 이제 넓이를 AN이라고 했는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여기를 잘라서 왼쪽을 뭐 A1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을 A2라고 할게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Pn 플러스 1과 Qn 플러스 1을 밑변이라고 하면 왼쪽에 거 잘 봐. 왼쪽에 거는 밑변에서 높이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야. 맞지? 근데 이 간격이 x좌표를 보면 n에서 n 플러스 1이니까 간격이 1이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A2 삼각형 얘는 직각삼각형인데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까지 거리가 또 1이거든. 그만큼이 1이야. 그러니까
Pn 플러스 1과 Qn 플러스 1을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서 어떤 결론 A1 넓이랑 A2 넓이랑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그거 2배 하면 되지, 그치? 하나만 구해서 2배 한다. 그러면 하나를 A1 구해볼까요? A1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의 길이가 함수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높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small an이라고 할 테니까 small an은 그것의 2배가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2배 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다. 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 역수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거듭 제곱되는 등비급수니까 공비가 3분의 1이라서 수렴 조건 만족하죠. 바로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n을 1을 넣었을 때예요. 1 넣으면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3 빼기 1, 2. 분자는 3분의 1. 번분수에 따라 3이 6분의 1. 이게 문제에서 바라는 수렴값 P분의 Q.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37.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수열인데 중요한 명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인데 주어진 급수가, 지금 얘가 급수거든요. 급수가 수렴한대요. 이게 중요하지, 그치? 그럼 명제 중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뭐였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였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3의 n제곱 an 빼기 2라는 녀석이야. 따라서 이거는 적고 시작을 해야겠죠.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대상 수열 3의 n제곱 an 빼기 2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만족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3의 n제곱 an 빼기 2라는 식을 이용할 건데요. 자, 먼저는 뒤에 이 녀석이 상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앞서서 극한에서 쪼개서 정리할 수 있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n과 관련된 3의 n제곱 an이라는 수열은 그러면 2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의 n제곱 an이라는 걸 쓸 텐데 얘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bn이라는 수열로 배치를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 bn이라는 수열은 3의 n제곱 an으로 대체할 거고 이거를 bn으로 대체할 거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보니까 즉 n을 무한대로 bn을 보내보니까 2의 극한값이 같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bn이라는 수열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an은 3의 n제곱분의 b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극한 모양을 봅시다.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한번 쓰고 시작하자. an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6 곱하기 an 더하기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위에 bn은 3의 n제곱 an 또는 an은 3의 n제곱분의 bn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고쳐봅시다. an 대신 먼저 an 대신 3의 n제곱분의 bn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괜찮지? 그러면 극한 an 자리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bn 수열 나누기 3의 n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 분자는 6 곱하기 3의 n제곱 bn 더하기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 좀 복잡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3의 n제곱을 곱해보도록 합시다. 분모 분자에 3의 n제곱. 똑같이 곱하면 시계값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의 첫 번째 식은 분모가 약분돼서 bn, 두 번째 식은 1로 되겠네요. 분자는 3의 n제곱이 날아가니까 6bn,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게 4분의 1의 n제곱이거든. 그래서 5 곱하기 4분의 뒤에 3 올 거니까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bn이라는 수열은 조금 전에 2로 수렴한다 그랬거든. 그대로 적어보면 얘는 2로 갈 거고 얘도 2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분의 3 n제곱은 공비가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따라서 결론은 2 더하기 1은 3 분의 6 곱하기 12 이렇게 수렴한다. 따라서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명제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부터 출발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이용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에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공비가 R인 녀석이네. 따라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자, R이 이런 범위를 가질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반드시 수렴하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죠. 기억의 공비는 마이너스 R이라는 녀석이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서는 요 녀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R은 어떻게 하면 되니? 양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되죠.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1, 부등호 방향 반대, 마이너스 R, 반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가 마이너스 R이라는 공비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비가 역시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어때? 이건 수렴하는 조건이 맞지. 그래서 수렴한다 되겠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에서 급수의 이제 공비가 한번 적어볼게요. 니은. 공비가 R이 거듭됨에 따라 거기에 곱해지는 녀석이 R 더하기 1분의 1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R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공비가 어떤 수의 범위를 가지는지를 봐야겠어요. 그럼 먼저는 R 더하기 1 분모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가진 단서의 양변에 1을 더하면 0보다는 크고 R 더하기 1이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로 가져다 놔야 되니까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미 R 더하기 1이 0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양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 오른쪽 부분만 해석을 잘 하면 되겠네. 그래서 R 더하기 1분의 1 뒤집으면 2도 뒤집어져서 2분의 1인데
양수를 역수 취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공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공비가 결론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됐어. 그럼 얘는 좀 애매해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2분의 1보다 크면 거기에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벗어나는 애들도 있지. 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수렴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야. 맞죠?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항상 수렴하는 조건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만약에 r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공비가 1 이상인 값에 대해서는 발산 조건이 돼요. 그래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되겠죠. 그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가만히 보면요. n이 거듭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상수값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공비를 따져봅시다. 디귿 공비는요. 앞에 2는 아니야. 그래서 5는 공비를 따지기 전에 식을 잠깐만 더 써볼게요. 2 r 2n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n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r의 제곱에 n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n이 1, 2, 3, 4 거듭되면 그것이 곱해지는 게 r의 제곱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공비는 r 제곱인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아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었어요. 그거 제곱하면 그러면 수직선상에 잠깐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 사이에 있는 값. 요 값들을 제곱하면 어떤 범위를 가질까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0이라는 녀석이 존재해요. 0 제곱하면 0이지.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중간에 0도 있으니까 0 이상이다로 출발할 거야. 뭐가 r제곱이. 아무리 작아도 0이겠지, 그치? 근데 뭘 넘어갈 수 없냐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1이 됐을 때 제곱하면 1이지. 근데 그거보단 작아야겠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제곱했을 때도 1인데 그거보다는 작아야겠지. 따라서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어. 그럼 어때? 공비가 r제곱인데 그게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쭉 더한 거. 지금 n번째 한까지 더했더니 3n 플러스 2래요. 요거를 시그마를 한번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변화하는 녀석들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항의 번호가 A1, A2, A3, AN까지 변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1부터 n까지 변화시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모든 항을 더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을 해봅시다. 시그마 K를 써서 1부터 n까지라고 하고 지금 곱해진 녀석이 A1, A2, A3이니까 여기 뒤쪽 정도에 AK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곱해질지를 보는데 A1에는 지금 1만 곱해져 있어요. 1을 이렇게 써보면 되죠. 2의 0제곱. 그치? 그러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마지막에 2의 n-1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k-1제곱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이거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 부분 합이라고 표현하고요. 문제에서 이 녀석이 3n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복잡한 수열이 아니라 AN이라는 단순한 수열을 급수를 구해야 돼. 그럼 A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해서 우리가 이제 수1에서 배웠기도 하고요.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SN이 이렇게 있으면 SN-1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N 자리에 N-1을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3N-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까지 합을 뺄 거야. 얘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얘는 아까 n번째 항까지 합이 여기까지의 합이었거든. 그런데 n-1번째까지 합은 여기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럼 남는 녀석이 이 녀석이겠지, 그치? 따라서 이놈은 요것만 남아요. 2에 n-1 a n n번째 항만 딱 남는 거야. 그런데 그 녀석이 우리 위에서 정의했던 sn, sn-1을 빼버리면 3n 플러스 2 빼기 3n 마이너스 1이라서 3n, 3n 없어지고 2 빼기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네요. 중요한 건 n이 2부터야. 왜냐하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제 아까 우리 목표로 했던 an이라는 수열을 찾아올 수 있죠. an이라는 수열은 2의 n-1 제곱분의 3 그리고 이걸 꼭 따라가야겠다. 얘는 2 이상이야.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은 합의 첫 번째 항과 같이. 그럼 S1은 아까 SN 정의해 놓은 것에 n에다가 1 넣으면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우리가 구한 2부터 가능한 수열에 n에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지 않네. 그러면 이거는 S1으로 구한 첫 번째 항이 맞다. 이제 이거 구하라고 하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항은 따로 떼놓고 두 번째 항부터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뭡니까?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그죠?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1 집어넣으면 3이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5 더하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해요.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은 여기서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n이 2부터니까 맨 앞에 있는 2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2를 넣으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5 더하기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분모는 2 빼기 1은 1 분자 2 곱하면 3 그래서 8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유형 문제를 좀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등비급수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도형에서의 넓이 구하거나 길이 구하거나 좌표 구하거나 여기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미리 정리하고 이게 어떻게 도형에 적용되는지를 공부를 해볼게. 그치?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 적용해 볼게요. 총 5개 정도를 쓸 거니까 공간을 넉넉할 거예요. 중학교 도형 첫 번째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펜으로 쓸 거니까 저도 직접 쓸게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 제끼고 수지 여기가 A 길이, 여기가 B 길이, 뒷변이 C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이것은 항상 만족한다. 직각삼각형 얘기는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과 직선 문제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꼭 해놓자. 첫 번째, 현에 대한 얘기야. 현은 정의가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하나 그리고요. 원을 좀 그리겠다. 이 정도로 그릴게. 원 하나 그리고 현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항상 하자야.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이겁니다. 적어 놓을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 문제풀이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냐면 수직 2등분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랑 연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원 위에 점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예제를 하나만 적어 놓으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잠깐 그려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삼각형에 외접하는 외접원이 있을 때야.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가 얘를 뭘로 봐야 돼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지만 현이잖아, 그지? 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이니까 항상 하자고 하는 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중심에서 수선의 발,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러면 수직 2등분 된다. 이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수직 2등분 된다. 그래서 현이 주어지면 원과 현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자. 이걸 반드시 하자라는 거였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접선 얘기를 해볼게. 두 번째. 접선. 원 하나 또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뭐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원 밖의 한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번에는 접점으로 보조선 긋기 겁니다.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이거를 꼭 하자. 얘도 반드시 하자.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가 수직 접점으로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과 접선을 그었던 요 녀석을 연결을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는데 얘네 둘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냐면
지금 방금 그었던 보조선이 빗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반지름이라서 길이가 같아. 그리고 90도도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RHS, Right Angle, Hypotenuse, 빗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길이, Side, 그래서 RHS 합동이야. 그럼 최종 결론이 뭐냐면 바깥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걸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접선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부터 긋고 시작을 합니다. 90도다 이용하면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을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원과 원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세 번째 원과 원. 간단하게만 적고 갈게요. 첫 번째, 원과 원이 외접하는 경우를 볼게요. 원과 원이 외접한다. 그러면 요만한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외접이니까 바깥쪽에서 접한다예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긴 원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점이 존재하면 여기서 보조선은 이거다. 각각의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합과 같겠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많은 유형이었고요. 이렇게 긋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접하는 경우. 큰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쪽에 작은 원을 그릴게요.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접하면서 작은 원 이 정도로 그려봅시다. 그래서 접점이 지금 이 정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의 중심들을 연결하면 접점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럼 이번에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이죠. 그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연결하면 일직선상으로 접점까지 연결되더라.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심 좀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심 기억해야 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삼심은 첫 번째 외심. 이건 이제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그래서 외심이라 하면 삼각형의 외심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이때 외심 또는 외접원의 중심, 이거를 작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외심. 그러면 삼각형 잠깐 그려볼게요. 삼각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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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외심 작도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세 변이 있는데 그것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수직 이등분 이렇게. 이쪽도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되면 교점이 발생하는데 여기 교점은 나머지 변의 수직 이등분을 그어도 지나갑니다. 수직 동그라미 가자 이등분.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게 외심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원이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게 외심. 그래서 도형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지금 수직이라는 얘기도 할 거고요. 그죠? 보조선을 더 그려서 뭐 합동 얘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심, 작도 방법. 그래서 작도 방법 여기 한 번 더 쓸게.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외심 나왔으니까 내심 나와야겠죠? 내심. 요거는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 내접원의 중심.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림 잠깐 그려보죠. 삼각형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내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저거부터 시작하자. 세 각의, 세 내각의 또 이등분선이야.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를 우리가 내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쪽 각을 이등분하고 이렇게 뺄까? 그 다음에 이쪽 각을 이등분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나머지 각을 이등분해도 그 이등분선은 아까 둘이 만났던 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내심이라고 하고 그러면 원이 어떻게 생기냐면 안쪽으로 접하도록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내심. 그래서 각 2등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내심. 활용 부분은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세계 삼신이었어요. 무게중심. 우리가 G라고 많이 표현했던 무게중심. 얘는 작도 방법을 그냥 바로 쓰면 얘는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작도 방법입니다. 중선의 교점. 얘도 그래서 삼각형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중선이라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점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으면 꼭지점에서 중점 연결한 이것이 중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 N이라고 하면 혹시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데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연결한 선분 이걸 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에서 똑같이 중점 연결을 하면 여기를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중점 연결하면 한 점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우리는 좀 표현해볼게.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 하면 이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몇 대면? 2대1. 2대1. 나머지도 2대1인데 좀 복잡하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2대1 씁니다. 그래서 중선 연결한 거다. 중선. 괜찮죠? 공간이 좀 남았니?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에 좀 써도 되고. 마지막 삼각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3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요건데 먼저 30도와 60도짜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삼각형에서 나와요. 정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별 안 예쁜데?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쓰면 되지 뭐. 그치? 정삼각형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뾰로롱. 각이 2등분 되면서 이쪽이 30도죠.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30도, 60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길이 빕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 1대 루트 3대 2 이겁니다. 보던 거지, 그치? 1대 자, 이번에는 45도짜리 찾아가 볼게요. 그게 누구냐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정사각형은 한 네가 모두 각이 같고 90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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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대각선을 슝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래서 한 네각의 크기가 몇 도? 45도. 중요한 건 몇 대 몇 대냐? 1대 1대 빗변 루트 2 입니다. 이게 45도짜리의 길이. 아마 이제 정삼각형, 정사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도형들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단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도형에 적용되는 예시 하나를 좀 적어 드릴게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전부 이제 등비급수 구하는 문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적고 가볼게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하지, 그지? 자, 이제 첫째 항을 A1이라고 놓지 말고 이제 다른 문제집과 비슷하게 A라고 하고 이게 첫째 항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게요. 얘는 한 번 더 적으면 공비.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는 급수인데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존재하는지 이걸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데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니까 등비급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은 첫째 항 구해야 되고 공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첫째 항 구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얘는 뭐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주어진 이제 처음 주어진 길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두 번째 공비입니다. 공비라는 의미가 거듭해서 곱해지는 애잖아요. 그치? 그래서 비율의 개념으로 달려갈 건데 지금 등비급수에서는 도형을 많이 다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뭘 많이 다루게 되냐면 닮은 비를 많이 다루게 돼요. 닮은 비는 다시 말하면 길이의 비율이지, 그죠? 길이. 닮은 비를 많이 다루게 되고 이거는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건데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닮은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 비도 구하게 될 거야. 주로 구하게 되는 게 이런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적용할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이야. 이렇게 접근할 거야.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이야. 자, 예제 하나 적어 드릴게요. 공간 충분하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정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이 정도 위치에다가 위쪽으로 좀 그릴 거라서 공간을 위쪽에 좀 남겨두세요.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하나 그려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볼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대략은 손으로 그리고 있어서 조금 막 틀어질 수는 있겠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방금 그렸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나머지 변을 기준으로 그 변의 길이와 똑같은 나머지 변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줘. 그럼 같은 패턴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정사각형이. 그래서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이 빗변이 되는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빗변이 아닌 나머지 변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 다음 또 빗변을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 이런 패턴으로 계속 그려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 그려 나갈 거야. 점점점점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한히 그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도형들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그려 나갈 때 넓이 합을 구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정사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름을 달아볼게. 정사각형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S1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변을 빗변을 기르는 그 직각삼각형을 처음에 있는 것을 T1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 정사각형은 S2, 그 다음 직각삼각형 T2, 그 다음 S3, T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름을 달아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얘네들을 1부터 무한대까지 넓이들을 다 구해서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Sn 정사각형 넓이도 다 더하고 Tn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다 더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길이를 조금 더 따져볼게요. S1은 한 변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길이가 2일 거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45도짜리여서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죠. 여기다가 잠깐 써보면 1대 되겠습니다.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빗변 루트 2가 1이 되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실제 길이가 2니까 그것을 루트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 나누기 루트 2니까 루트 2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오, 그럼 여기가 루트 2면 그 다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요거도 루트 2. 자, 그러면 빗변이 루트 2면 나머지 변, 요거는 또 1대 1대 루트니까 루트 2로 나누면 1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 자, 얘네들의 관계를 따져보죠. S부터 따져볼게요. 첫 번째. S1, S2, S3를 구하기 전에 얘네들의 길이 B를 따져볼게요. SN의 길이 B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길이는 2, 두 번째 길이는 루트 2죠, 그죠? 위에 보면 2, 그 다음 루트 2, 그 다음 얼마겠어요? 1까지 구했는데 그게 또 정사각형 S3 한 변의 길이가 되지. 1, 이렇게. 1,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얼마씩 곱해지고 있니? 이렇게, 이렇게. 루트 2로 나누고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길이 b를 이 곱해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공비로 나타낼 거니까. 따라서 길이 b는 유리 안 할게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거니? 뭐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서 이거 아니잖아.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넓이 b는 얼마겠어? 그럼 구해볼게. 첫 번째 넓이는 길이 제곱하면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4. 그 다음 루트 2 제곱하면 2. 그 다음 1 제곱하면 1. 이렇게 되죠. 얼마씩 곱하고 있니? 2분의 1씩 곱하고 있지. 그런데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어때요? 길이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피해야 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얘네들의 넓이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넓이를 하나씩 구해보는 거야. 방금처럼. 첫 번째 넓이는 4, 두 번째 넓이는 2, 세 번째 넓이는 1, 네 번째 넓이는 2분의 1이겠지. 아, 그래서 얘네들은 넓이가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야. 즉, 2분의 1씩 곱하는 거네. 이렇게 공비를 찾아도 되는데 나중에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도형은 잘 안 나와. 엄청 복잡하거든? 그럼 거기서 이걸 하나하나 구하는 것조차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닮은 비, 길이 비에서 그걸 제곱해서 넓이 비로 가져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SN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SN. 정사각형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지금 넓이의 합이니까 공비는 넓이 비를 쓰는 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해도 되겠지? 이걸 다 더할 거야. 즉,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급수야. 맞지? 그래서 등비급수라고.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바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첫 번째 넓이가 4였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8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TN이라는 거,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길이 b를 따져보죠. 그럼 직각삼각형의 길이 b도 어떻게 써? 첫 번째 길이는 루트 2, 그 다음 길이는 1, 그 다음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길이 b가 얼마야? 똑같아. 이렇게. 그럼 바로 넓이 b도 똑같아. 이렇게 되겠죠? b는 이제 제곱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씁시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할 거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tn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모조리 더할 거야. 그런데 얘는 첫 번째 항이 넓이 첫 번째 넓이를 안 구했네.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t1을 구해 놓을게요. t1. 아까 s1 구했던 것처럼. 그럼 t1은 올라가면 밑변이 루트 2, 높이가 루트 2. 그래서 구하면 1이죠. 그래서 t1은 1이야. 넓이가. 맞지?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 1인 등비 급수니까 그 값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가 되겠네요. 따로따로 구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구하는 넓이 총합은 얼마겠어? 아까 구한 8과 2를 더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는 제가 쓸게요. 결과는 10.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엄청 단순한 도형이라서 이렇고요. 이제 좀 복잡한 도형을 다뤄볼게. 한번 넘겨보자. 짜라란.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한 문제씩 더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골치가 아프죠. 문제 읽어볼게요. 아래와 같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첫 번째 그림 좀 단순한 그림을 보면 돼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에 두 개의 꼭지점이 있고 직각을 낀 두 변에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 정사각형. 이제 얘가 정사각형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칠해서 얻은 정사각형을 R1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 날개 보여요? 이쪽이랑 이쪽. 이쪽 양쪽 날개가 무슨 도형이냐면 뭘게요? 뭐게요? 그냥 직감도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볼게. 이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방금 했던 걸 또 하는 거야. 빗변에 두 꼭지점이 있고 나머지 변에 꼭지점 하나씩 해서 또 정사각형을 그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쪽 그림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이제 위쪽으로 가볼게. 또 정사각형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두 개 또 나왔지. 여기 하나에서 다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을 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지, 같은 작업들이. 이거를 무한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은 맨 끝에 보면 n번째 얻은 그림이 Rn. 여기 색칠되어 있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벌여.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다 정사각형을 다 더하래. 무슨 문제 같아? 첫 번째 넓이 구하고, 그 다음 넓이 구하고, 그 다음 넓이 구해서 쫙 더하는 거니까 등비급수 문제 같죠? 같은 작업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뭔가 공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겁니다. 제가 연습 삼아 미리 체험 삼아 보면 장난 아니지. 벌써 그림들이 단순하지가 않잖아. 이런 것들이 풀이 방법은 딱 그냥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풀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제 등비급수 문제 같은 거는 되게 반가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니까. 자, 먼저 닮은 도형을 찾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을 찾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맨 처음에 주어진 요 녀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지? 그럼 얘랑 닮은 도형을 찾는 거야.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지. 왜 닮음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각의 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45도겠지. 맞지? 그런데 안쪽에 그린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수직이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45도겠지. 그러니까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다가 요거 그렸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껍데기는 요 녀석이야. 요 껍데기 안에 그린 거야. 자, 그 다음 껍데기를 찾아가니까 누구냐면 요 놈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닮은 도형을 누구 비교할 거냐면 처음에 있던 껍데기 요 녀석과 그 다음 나오는 껍데기 요 녀석을 비교를 할 거야.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 둘 여기 그림이 좀 작으니까 요 밑에다가 세로 그립시다.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좀 표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여기 안쪽에 정사각형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놈도 x고 요 놈도 x고 요 놈도 x인데 얘가 아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었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얘도 x고 얘도 x지. 이해되니?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3x가 되죠. 괜찮죠? 그럼 처음에 문제에서 이쪽 길이가 1, 밑에 길이도 1이었거든.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야?
1대 1대 루트 2 이거였지. 아니? 그래서 무슨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 3x가 루트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x가 3분의 루트 2구나를 알 수 있어. 잘 봐.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있던 요 녀석은 뭐 뭘 비교도 돼요. 빗변이 아닌 나머지 변이 1이었지. 그 1이라는 길이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니까 지금 빗변 빼고 우리가 x는 그지? 다음 스텝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빼고 나머지 변이 이거잖아. 얘네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닮은 도형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x가 됐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얼마 곱한 겁니까? 이거 그대로 곱한 거잖아. 그치? 곱하기 3분의 루트 2를 한 거야. 이게 곧 얘네들의 닮은 비야. 즉, 길이비라고. 앞으로는 길이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뭘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 닮은 도형 안에 그려놓은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넓이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넓이비를 구출할 수 있죠. 넓이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넓이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로 가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였냐면 요거 넓이 딱 구했어. 좋아. 그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길이가 막 루트 나고 하는데 넓이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 다음 거 또 구할 거야? 이건 무리란 말이야. 그래서 닮은 도형임을 바로 분석을 하면 길이 비해서 넓이 비로 바로 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9분의 2. 실제로 넓이 구해보면 맨 처음에 넓이가 예를 들어 9였어. 그 다음 넓이는 2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처음 그림에서 그린 정사각형 개수는 얘는 하나지. 여기는 한 개야. 그런데 양쪽 날개에서 그 다음 스텝을 하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 그 다음 스텝은 또 한 직각삼각형에서 양쪽 날개 또 할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어. 그럼 개수를 따져봐. 한 개가 2개 되면 몇 배? 2배가 됐지. 2개가 4개가 됐어. 또 2배가 됐지. 그 다음 몇 개겠어? 4개가 2배가 돼서 8개가 있겠지. 넓이들은 아까처럼 넓이비가 9분의 2로 계속 곱해져서 쭉쭉쭉 주는 건 맞아. 그런데 그러한 사각형들이 개수는 늘어나고 있다. 몇 배씩? 2배씩. 그래서 2배씩 늘어나는 걸 우리가 공비에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선생님은 개수가 늘어나나요? 개수비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서 개수비는 몇 배? 2배. 곱하기 2.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등비급수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공비를 따져보면 공비는 넓이는 9분의 2씩 곱하는데 개수가 2개씩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9분의 4의 공비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무한히 넓이를 더해봅시다라는 거는 공비가 9분의 4니까 수렴하는 값이죠. 그럼 이제 뭐만 필요해? 아까 했던 공비는 구했으니까 첫 번째 항만 있으면 돼. 첫 번째 항이 뭔데? 첫 그림에서 그렸던 정사각형의 넓이야. 그래서 그것을 뭐 S1이라고 해볼까요? S1 얼마입니까? 요거 아까 X 제곱하면 되죠.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아까 X 값이 3분의 루트 2였으니까 3분의 루트 2의 제곱해서 9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9분의 4가 아니죠. 9분의 2지. sorry. 루트 2를 제곱하니까 9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고 세 번째 넓이까지 구해서 공비가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9 곱하면요. 9 빼기 4는 5, 5분의 2.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 그 닮은 도형을 찾고요. 그 길이비를 찾은 다음에 넓이비 찾고 개수가 늘어나는지를 봐서 늘어나면 공비에 반영을 해주고 안 늘어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좀 더 풀어볼 텐데 봐봐. 흐름상 도형 나오는 거 잠깐 더 볼게요. 얘 봐봐. 그 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여? 그냥 얼핏 봐도 그렇지, 그지? 그럼 분석을 잠깐 해보면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눈깔 모양 같아서 그냥 눈깔 모양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러한 원이 있죠. 여기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눈깔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할 거야. 맞지? 그 다음 이런 작업을 또 어디서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원에서 또 눈깔 모양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서 당장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닮은 도형을 누구로 보면 좋아? 원으로 보면 좋겠지. 누구? 가장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원이랑 그 다음 스텝에 있는 이렇게 그 다음 스텝에 있는 파란색 원이랑 닮은 비를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색깔 칠한 도형이 개수가 변하니? 뻥튀기가 되고 있니? 눈깔 하나가 눈깔 두 개가 되고 눈깔 두 개가 눈깔 네 개가 되고 그러고 있니? 그런 건 없지. 그냥 눈깔이 하나씩만 나오고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늘어나진 않으니까 공비가 더 곱해줄 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길이비, 닮은 비를 찾은 다음에 지금 색깔 칠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비는 길이비의 제곱으로 공비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겠지. 여기랑 여기. 여기 이제 첫 번째 항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좀 힘들거든. 차근차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기출문제들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교재 가지고 있는 RPM에서 기본적인 도형 문제부터 풀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봐봐. 뭔가 케이크처럼 생겼죠? 얘도 가만히 보면 어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뭔가 뭐 이렇게 생긴 거를 그려놨어. 그 다음 스텝을 보니까 또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려놨어. 딱 느낌이 오죠? 닮은 도형이지. 개수 늘어나니? 안 늘어나. 그래서 개수비는 1이야. 그래서 더 반영할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